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내가 마하보디 알게 된 거는 좀 몇 개월 돼가지고 꾸준하게 시간 될 때마다, 왜냐면 숙제가 많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유튜브 마하보디 보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과정도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예. 가능해서 짠짠히 보다가 이번에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많은 걸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 숙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마아버지 숙제는 잘하고 계세요? 아, 사띠. 오, 야, 숙제를 알고 계시네. 응. 아, 사띠. 아예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네,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느낌 알죠? 네. 엉덩이 닿아 있는 느낌도 알죠? 네. 지금 손님 목소리도 들리는 것도 알죠? 네. 또 밖에 풀벌레 소리도 들려, 그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잘. 잘 모르겠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사티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운 친구죠? 급하게 갈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스님한테도 얘기를 해줬었구나. 윗바사나 수행의 키워드를 이제 세 개로 압축을 해보면 영어로 이제 그 친구 영어를 하니까 제가 영어로 세 개 단어를 알려줬거든요. 첫 번째가 심플, 두 번째는 라이트, 가볍게, 세 번째는 스무스,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 내가 이게 의도하면 안 돼요. 심플하고 라이트하고 스무스. 뭔가 막혔다 그럼 다시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사티 찾아. 법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은 3분 이상 하지 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수행에 대해서는 생각 3분 이상 넘어갔다 그럼 다시 때려치고 다시 사티로 돌아오세요. 그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본다라는 표현. 그 중에서도 여실지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아우, 그래. 여실지견. 불교 대승 용어, 대승에서는 여실지견이라고 하고, 남방에서는 야타부탕, 야나아다사나라고 이제 빨려가 하는데, 야타부탕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야나아다사나. 야나가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다사나가 이제 보다. 그래서 지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실하게 지견한다. 도 있지만, 또, 여실을 지견한다라는 말도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누가 본다고 했어요? 여실지견에서? 방금 얘기했죠. 여실지견, 누가 견한다고 했어요? 써있잖아, 지견. 지혜가 견한다고. 그죠? 지견.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본다고요? 지혜가. 그래서 여실지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차도 보고, 세간으로도, 방석도 보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매운맛을 가져왔나? 다들 왜 벙어리가 되셨대요? 육안으로 보고 지견으로 보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경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수행을 해야지, 그 진짜 의미를 알아요.
수행 안 하고 그냥 경전만 보면은 절대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지견, 지혜가 보는 게 있어요. 두 개는 달라요. 내가 본다고 하지 않으셨죠, 부처님께서? 지혜가 본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지견이다. 여실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고만 또 아는데 여실 지견, 지견은 뭘 대상으로 하냐? 그 여실 한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실하게 본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여실함을 대상으로 한다도 된다고요. 여실함, 있는 그대로가 그냥 대상이 된다고요. 그 있는 그대로 그거를 우리 대승에서는 이제 순야따라고 해요. 공이라고. 비어있다. 우리는 아니짜 두카 아나따 이제 무상고무라고도 하고. 지혜가 본다고 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죠. 이미 두 개를 본다고 했잖아요. 지혜로 볼 때는 그럼 육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마음으로. 참 애매한 대답이야, 그죠?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맞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되게 현명한 대답이다 그거예요. 요리를 잘 피해간다. 앞에는 잘이. 그러니까 문자 풀이만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만 함몰이 되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봐야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다고. 지혜로 본다고 했다. 그럼 육안으로는 안 볼까? 육안으로 안 보면은 지금 뭐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 뭐가 일어나야 돼 무조건. 보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럼 보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이죠. 이제 좀 약간 시험인식으로 표현하자면 보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마음. 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물병 보이죠? 물병이라고 보잖아요. 이걸 보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쓰면 뭐라고 해요? 그걸 식이라고 하죠. 식, 안식. 육근 경식이라고 하잖아요. 육근 경식. 그죠? 안식. 근데 지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는 마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보는 마음이 사라지죠. 일어나진 않죠. 지혜가 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지혜도 보고 육안도 보면은 두 개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일하면 되지. 왜 마음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마음 되게 효율적이에요. 엄청 효율적입니다. 그럼 식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기초 경전 기초반부터 해야 하나. 마음이 안 일어나. 어디서 식이 사라지죠? 우리 그 12연기 보면 나와 있죠. 12연기에서 어떻게 역관에 보면 나와 있죠. 뭐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되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되죠. 근데 그 반대 니로다 역관을 보면 뭐예요? 아위자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도 윈냐나 니로도. 그래서 지견이라고. 왜? 그 무명의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상카라가 사라지니까 멸하니까 뭐도 멸한다? 윈냐나도 칙도 보는 마음도 멸한다. 좀 풀려요? 아닌가요? 어렵죠? 괜찮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 그냥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은 놔둬요. 건드리지 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조건이 되면은 이제 떠올라. 그때 이게 이건가? 이렇게. 그래서 법문이라는 거는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지혜에 따라서 그것이 증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스승이 말했던 게 내가 한 경험하고 부합하는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윈냐나, 그 보는 마음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지혜가 볼 때 번뇌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죠? 좋아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뭐든지 곱든지 예쁘든지 잘생기든지 뭔가 해야 저거를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라면이 있어야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제 라면 오늘도 라면 라면 파티 2번 하셨다며. 그죠? 라면만 드시면 안 돼. 그래서 라면 먹는 건 뭐라 안 하지만 라면하고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드셔야 돼요. 그 곱다 뭐다 할 대상들이 필요하다고요. 대상. 그죠? 그래야지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 토대가 마련이 되죠. 근데 그 번뇌가 일어날 토대가 대상들인데 그 대상들이 일어날 토대는 또 어디라고? 식이라고.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기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 안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러듯이 지구가 있어야지 생명체가 살듯이. 그 여실직연 여실함에다가 이제 시간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여실함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면 뭐만 되냐, 뭐만 남냐? 이 순간 찰나찰나만 남아요. 찰나찰나.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번뇌가 일어나려면 그 대상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그 대상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개로 이게 나뉜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상과 부분상이라는 걸로. 표상, 부분상.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플라스틱 병이 이게 물병이라고 하잖아요. 물병이라고 한 전체 이건 그냥 물병. 이건 표상이라고 해요, 이런 거. 근데 이 물병이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 닿는 느낌도 있죠. 이 물병을 구성하는 요소들. 물병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때 6가지 그 감각기관을,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근을 통해서 이걸 인식을 하잖아요. 냄새도 일을 하죠? 무색이라는 냄새도 있잖아요. 그죠? 무취, 아직 물을 안 마셨어. 무취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대상이라는 건데. 어쩌냐면 그 대상도 취하지 말고, 부분상도, 그러니까 표상도 취하지 말고,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가 내가 일부러 막 표상과 부분상을 안 봐야지 이렇게 또 접근한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하라 그 소리예요. 수행을 해라. 지혜를 갈고 닦아라. 사티를 길러라. 그러면은 이것이 표상과 부분상이 없이 보여질 테니까. 그래서 다시 계속 뭐라고 했어 아까?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막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그래서 심플, 라이트, 스무스라고. 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 본인이 체험한 게 이제 공이 맞는지. 수행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느낌만 있을 뿐 사실은 그 느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 느낌을 마음이 생각으로 감정을 덧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공은 무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말은 긴데 함축하자면 그거예요. 색즉시공이다. 색즉시공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 그거를 무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죠. 공만 알아서는 안 된다. 공이 있으면은 사라지는 것만 알면 안 돼. 생겨나는 것도 알아야 돼. 같이. 그래서 그 색즉시공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색즉시공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공즉시색이라. 두 개를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엄지발톱 뽑았던 얘기를 해줬죠. 엄지발톱 뽑을 때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늘도 엄청 아프고 마취가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발톱을 생으로 뽑아내는 그 고통도 엄청 컸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근데 왜 그 발톱에 그 고통은 느껴지냐고요. 발톱 뽑을 때 고통 왜 느껴지냐고요. 느껴지는 게 뭐냐고. 그죠? 나라는 이게 뭐 물질이 뭐 공즉시색만 알면 뭐야? 누가 와서 때려도 안 아파? 뭐 느낌 있잖아. 극해는 뭐냐고. 그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어민사회께서도 마음만 알아서 안 되고 대상도 알아야 한다. 그러시죠. 대상도. 근데 이걸 많은 수행자들이 간과를 해요. 왜냐? 처음 어떤 영적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되게 신기하니까. 공이라는 거 텅 비어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나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끝인가?
그 이제 색즉 시공 뭐 그걸 봤다는 것 자체는 수행을 열심히 한 건데 그걸 봤으면 이제 사라짐을 봤으면 일어나는 것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나셔서 보리자의 일주일 뭘 하셨냐. 초야에는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셨다. 나왔죠. 사라지는 것만 관찰하면 뭐가 돼? 역관만 계속 관찰하셨다. 이렇게 나와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관찰하셨다고요. 순간도, 일어나는 것도, 생성되는 그 원리도, 생성되는 원리도 알고 나니까 사라지는 원리도 알고, 사라지는 원리를 아니까 생성되는 원리도 알고. 저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 불 켜는 거 똑같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꺼지고 스위치를 다시 반대로 누르면 켜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시자 윤회에서의 고통의 발생 과정과 소멸 과정이 더욱 명료해졌다. 보면 사라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니까 사라졌다. 수행처에서 그런 인터뷰를 많이 들어봅니다. 보니까 사라졌다. 아니요. 사라짐을 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함수 배울 때 x축하고 y축 있잖아요. x축으로도 볼 줄 알고 y축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z축, 나중에 이제 고등 수학으로 가서 z축이 이제 지혜,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x, y, z로 봐야지 이제 공간성으로 보인다고. 근데 항상 x축으로만 봐요. x축으로. 사라지니까는 보니까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라짐을 그냥 본 거예요. 사라짐을 본 건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일어남을 본 거랑 똑같아요. 사라짐이 있으면 일어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족하지 말고 어쨌든 그 핵심은 그게 만족하지 말고 두루두루 봐야 한다. 아직 뭐가 더 남아있겠지. 근데 그거를 내가 파헤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모르겠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저는 서행 초기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해보면 경행하다가도 뭔가 대상이 안 잡혀. 뭐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지 뭐. 그러면 대상이 잘 잡혀 또. 그래요. 이게 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힘을 그러면은 뭐도 아냐면은 왜 이후에는 또 안 됐던 걸 또 아냐? 왜 잘 되다가 안 될까? 잘 되다가 안 될까? 거기도 원인이 있거든요. 잘 되다가 수행이 잘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잘 됐을 때 힘을 줘서 그래요. 잘 됐을 때 힘을 줘서 이거지. 이게 선정이지. 너무 좋고. 그렇게 잘 됐을 때 힘 주면 또 뒤에 또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러려니. 잘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이 자아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아까 그걸 이제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식이 치고 들어오는 거.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우리 세음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보는 마음이다. 비어있다라는 것도 그래요. 비어있다. 그런데 비어있다라고 하면 벌써 뭐가 연상이 되세요? 공이다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공간. 허공, 그렇지. 물방울. 저는 부채가 계속. 구체. 그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방울하고 비슷하네요. 그런가. 그런 가봐야 하면 어떻게 나한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건 아니겠지. 오케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질문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죠?
공간하면 다 그런 걸 연상을 하죠. 그 언어가 가진 힘이 그래요. 관념이 가진 힘이. 사실 그거하고는 실제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축적되었던 그 경험들, 그 관념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세뇌된 것들, 세뇌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거에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한다 그거죠. 언어가 가진 힘이 그래.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이다 하는 그 공이라는 말도 실제 그 공보다도 벌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다. 접근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함정이 이제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공간이다 하면 다 정말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거 같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가짜 공이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보니까는 사라진다가 아니라 사라짐을 그냥 본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사라지는구나. 그럼 진짜 공은 뭘까? 지금 진짜 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연기죠. 어? 사라진 다음 일어나는 연기. 그래 연기. 좋아. 연기로 봐도 좋아요. 지금 뭔가 본론을 얘기하려니까 지금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진짜 공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 진짜 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데가 어디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데. 강남? 서울 강남? 이태원? 그렇지. 그래요. 강남과 이태원 거기보다 저 브라질 삼바 축제 이런 데가 더 그거겠죠? 브라질 삼바 축제를 보고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은 완전 다르죠? 공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그걸만 관념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진짜 그 공, 우리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시 처음 주제에 들어와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 그 지혜가 본다고 했을 때 여실함, 있는 그대로 관념 이전에 부모비생존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승에서는 관념이 붙기 이전, 그러니까 발생하기 이전에 그 자리. 그거는 이 눈앞에서 삼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삼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삼바 축제도 보이고 사라지고, 보이고 사라지고. 그게 아까 부처님 하실 때 영광과 순간을 두 개 다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지.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거랑 눈 감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죠? 아까 그 생각의 관념의 그 공은 보통 어때요? 눈을 감고 있죠. 좌선하고 있죠. 좌선 상태에서. 아무 상관. 눈 뜨고 이 감각기관이 열려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런 말이 경에도 나와 있죠. 근데 몰라. 왜? 경만 이렇게 접근하면 몰라요. 경에서는 이 스님이 방금 말한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이렇게 접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구나. 이제 알지. 그걸 유여라고 해요. 그걸 유여.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유여열반, 무여열반은 맨날 그 공식처럼 외우고 다녀. 많이 들어봤어. 근데 방금 스님이 말한 게 그걸 유여라고 해요. 유여. 유여만 따로 또 이렇게 못 본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삼바 축제가 일어나도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걸 유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냥 공한 상태가 체험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착각이지만 사실 그 착각이지만 착각이라는 것도 알아요 본인이. 왜? 지혜가 보니까. 그럼 그 착각은 또 어디서 오는가도 알아요. 왜? 아직 이 과거에 받아놨던 업이 남아있으니까. 유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유여열반하고 무여열반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열반이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 것, 이제 오온이 없는 것,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살아 있어야지 몸은 살아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아란이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 설법을 하셨잖아요. 네, 이미 깨달았죠. 아란이 되셨잖아요. 이미 열반을 체득하셨다고. 그거를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은 오온이나 그렇지. 과거의 그 업으로 인한 오온만 남아 있을 뿐 다시 새로운 오온의 그 원인이 되는 업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실직연이다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여라고 하는 거예요. 유여. 그러면 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그 반야신경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렇게 돼 있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은 대승절에서 다녀보시면 아마 이게 되게 세련된 표현이에요. 사실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제가 세련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원래 그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안 쓰여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뭐 후기경전, 초기경전 이런 논란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초기경전에서는 되게 고리타분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걸 처음에 전승을 할 때 암송을 해서 전승을 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들, 학자들은 이제 야 우리가 반복되는 걸 다 빼고 추려보자 하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84,000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부. 그러니까 그게 축약되는 걸 다 생략한 걸 다 빼고 나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어버려요. 경의 양이. 그 정도로 반복 구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암송을 해서 전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종이다 써서 전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 경전 스타일은 어떠냐?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게 이제 세련된 스타일이고 고리타분한 스타일은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즉시공 공즉시행 식즉시공 공즉시식 이런 표현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이게 고리타분한 표현이에요. 남방 이 초기니까에 보면 자주 나와요. 네, 해서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네. 그렇죠. 단어만 하나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되게 세련된 표현이라고. 저는 세련된 표현을 더 선호하죠. 좀. 공부할 때도 어떻게 다 그 일이 다 적어요. 그냥 아휴. 각 강목수님 번역에도 네. 첫 번째 것만 번역하고 그 뒤에는 반복 빼 점 3개 찍고 점 3개 찍고 그렇죠? 니까에서도 그래요. 맞아요. 점점점. 어쨌든 이제 방금 그건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논제를 던져놨죠. 색즉시공이다 아니다 공즉시색도 알아야 한다. 연기의 순간도 알아야지만 역관도 알아야 한다. 연광 아까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 나서 하셨듯이 순간과 역관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셨듯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수행을 안 하고 그냥 경만 보면 또 함정에 빠져. 뒤에 이제 뒷구절에 보면 뭐라 하죠?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어쩌고저쩌고 없다 이것만 본다 그죠? 그죠? 근데 앞에서 이미 논제가 뭐였어요? 색즉시공 이제 불생불멸 그 구절은 뭐예요? 뭐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색즉시공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논제가 색즉시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공즉시색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알아야 한다고 이제 생멸증구 그것도 알아야 한다. 사라짐도 알아야지만 생겨남도 알아야 한다. 생겨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누가 날 때리면은 아프잖아요. 이게 아프다는 놈은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앞에 스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이 들리는 건 뭔가 40년, 50년, 60년 평생을 먹고 즐기고 맛보고 뜯고
하다가 어느 순간 경전 한 구절 읽었다가 아 없는 거구나. 아 없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응? 위선이죠. 그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두 개가 또 순간과 여건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불생불멸. 그러니까 그 여실지견의 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실하게 보면은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갔다, 뭐 학교를 다녔다, 결혼을 했다, 뭐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했다고 했던 이 기억은 뭐냐 그거예요. 얘는 뭐냐 그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진재와 속재다라고 있나? 진짜와 가짜라는 표현. 이걸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 조심해서. 가짜라고 하면 벌써 어떻게 우리 가지고 또 관념이 진짜 가짜 이게 나누는. 가짜니까는 안 취하려고 한다. 가짜니까. 짜가 좋아해요? 짜가 좋아하십니까? 핸드백 구찌 짜가 좋아하세요? 네? 가성비가 안 좋아하지도 높아요. 않은 가성비가 좋다. 안 좋아하지도 않은 안 좋아하지 않다. 아, 그래. 그렇지. 안 좋아하지 않아. 그래, 안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네. 좋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하는 게 왜 조심해서 써야 하냐 하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공만 보고 나서 관념을 이제 또 이게 멀리 하려고 한다. 관념을 타구시하려고 한다. 관념 세계. 아니, 그것도 한 극단이에요. 관념 세계. 그러니까 세간을 타구시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이제 출세간만 취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색즉시공도 알고 공직시세도 알아야 돼. 사실은 이 세간과 출세간을 둘 다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 지금 아직도 노를 밟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건너가려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 돛담배를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뭐 명상 중에 좌선 중에 뭐 고요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고요함이 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봐야 한다 그거예요. 고요함이 있을 때 고요함만 있어요? 그럼 잘못 본 거예요. 그죠? 고요함만 있을 때 고요함만 봤다는 건 고요함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요함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안 돼. 수행이 또 안 돼. 또 막혀. 왜? 그 고요함을 취했으니까. 취하지 말아야 돼. 취하지 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고요함이 분석이 돼서 보인다. 분석해서. 고요함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대상이 되었다는 성질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대상을 대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성질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다고요. 반대. 대상이 마음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그 특성도 있다고. 두 개가 같이. 지구 중력은 아시죠, 우리? 지구에 중력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땅 밑으로 계속 푹 꺼지겠죠, 계속. 근데 우리 지금 푹 꺼지고 있어요, 안 꺼지고 있어요? 안 꺼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도 있다는 거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은 밀어내는 힘도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지금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밀어내는 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서 없어졌겠죠. 그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은 밀어당기는 힘이 동시에 같이 두 개가 있듯이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리는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면 당하는 성질도 있구나. 그 두 개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이걸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법이라고.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요함이 대상이 돼서 그럼 고요함을 알아차렸다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고요함이 알아차렸으면은 고요함이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고요함이 특별해집니까? 그냥 무덤덤해집니까? 무덤덤해져요. 왜? 고요함이 대상을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듯이 이 보이는 것도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만 얘가 또 보여지잖아요. 보는 마음의 대상. 그럼 대상도 그 보는 마음에서 대상화 취해진다고.
장자가 나비 꿈을 꿨냐만 보면 안 되고 나비가 장자가 꿀 테는 꿈을 꾼 건 아닌가 이렇게 다시 그 출세관과 세관 두 개를 다 어우러야 한다. 그걸 다시 또 정리를 하자면 그 두 개를 다 보아야지 이제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고 아 세관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반대로 또 아 사라지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구나. 그 두 개를 다 두루두루 그거를 본다는 게 그럼 그 차원의 이제 그걸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 인욕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좀 더 편한데 페이션스라고 하죠. 영어에서 인욕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는다. 근데 톨러런스라는 단어도 써요. 톨러런스, 관용한다.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다름, 그러니까 디퍼런스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욕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인욕도 이해가 돼요. 참는 것도 이해가 된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진다. 서로 다르다는 건 사실만 인정해버리면.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이제 지계라고 하고, 지계.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듣는 걸 싫어하듯이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같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도. 같음도 인정할 수 있고, 다름도 인정할 수 있고. 모기가 있으면 모기가 보이면 그래 나도 죽는 걸 싫어하듯이 모기도 죽는 걸 좋아하지 않겠구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지계라고 하죠. 이거 계열. 인욕은 이제 수용하는 거. 다름을 수용하는 거니까 다름을 수용하는 거. 다름. 디퍼런스로.